달의 낮이 보름이잖아요. 보름 동안 관측을 하고 임무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달에서 해가 지는 장면 관측을 할 겁니다. 해가 지고 나면은 이렇게 될 거죠.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의 우주 탐사선을 만드는 아이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민간에서 발표한 최초의 달 탐사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발사입니다. 사실 지난 첫 번째 발사에서는 실패가 있었어요. 2022년 12월에 발사를 했었고 달 착륙을 시도를 했던 거는 2023년 4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달 착륙을 해서 로버가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이번에 착륙할 하쿠토 R2 미션에 이 착륙선의 이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무언가를 회복하다. 착륙하는 지점이 어디였냐, 이 아틀라스 분화구 근처에 착륙을 시도를 했는데 착륙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착륙선 컴퓨터가 실제 고도를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예상보다 일찍 추진 로켓을 가동했어요. 착륙도 안 했는데 연료가 고갈이 됐겠죠. 그래서 연료가 고갈된 시점에 착륙선 자체가 5km 상공에 있었습니다. 5km 상공에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착륙선은 거의 초속 100m가 넘는 속도로 달 표면에 그냥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그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 부서진 잔해들이 이렇게 A, B, C, D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사를 첫 번째 발사와 똑같은 위치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빠르면 3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항해를 합니다. 달의 표면을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달 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스페이스X의 팔콘 9을 타고 갑니다. 그다음에 이 파이어플라이는 지금 텍사스에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여기도 민간 업체예요. 나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사의 여러 과학 탑재체들을 이 민간 업체가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나사가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거의 한 20개 정도의 민간 업체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과학 탑재체들을 달에 실어 보내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민간 우주 산업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여기 보시면은 요 페일로드 안에 하쿠토 R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고스트 라이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한 24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자체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한 40번 정도 쓸 수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번 이상은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발사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 기지에 있는 발사대에서 스페이스 X의 팔콘 9을 통해서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 페이로드에 두 개의 달 착륙선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아이스페이스 민간 기업에서 만든 하쿠토 R이라고 하는 달 착륙선이고 이 달 착륙선은 약 4달 정도의 비행을 거쳐서 달에 착륙을 할 예정이고 정확한 착륙 일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사체 나사의 아르테미스 미션 중에 하나인 클립스 미션, 나사가 하청을 줘서 민간 기업에게 달 착륙선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나사와 연계된 여러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서 만든 과학 탑재체를 민간 기업이 실어서 달에 보내는 이 탑재체가 실려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번에 성공을 한다면 아시아에선 최초로 민간 기업이 성공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와 올라가죠. 너무나 밝은 빛을 내면서 플로리다의 밤하늘을 가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맥스큐 지점을 올라갈 예정입니다. 맥스큐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은 동체가 받는 압력이 최대인 상태를 맥스큐라고 합니다. 네, 방금 이제 슈퍼소닉 음속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초음속 자체예요. 네, 지금 맥스큐죠 이제. 네, 맥스큐 돌파했습니다. 맥스큐 하죠. 점점 붉은 빛을 내는 거 멀어져서 그런 겁니다. 멀어져서. 방송 장비가 컨트라스트를 맞추면서도 그렇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매코라고 돼 있죠. 매코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은 메인 엔진 컷 오프의 줄임말입니다. 1단이 엔진이 꺼지고 분리되는 시점을 매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엔진 꺼졌죠. 와, 오른쪽에 지구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지구 빛나는 거 보이시고 이제 발사가 컴플리트 된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단 팔콘 9의 1단은 돌아오고 있죠. 2단 계속 속도하고 고도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지금 페어링 막 분리됐습니다. 이제 1단은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고요. 이 다음에 엔트리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엔트리번이 뭐냐면은 1단 발사체가 지구 대기권을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권 재진입 시에
대점화 단계를 엔트리번이라고 합니다. 지금 엔트리번 켜졌죠.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지금 팔콘 9의 1단 회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대기권을 통과를 해서 재진입을 하기 위해 이제 점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역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고 다음 잠깐 늘어났다가 다시 한번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제 켰죠? 엔진 켰습니다. 일단 착륙합니다. 왼쪽에 지금 착륙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2단 엔진은 꺼졌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착륙하기 위해서 네, 착륙하고 있습니다. 착륙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사히 착륙에 성공했고 랜딩 컨펌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그랬듯 팔콘 9의 1단 발사체는 이번이 세 번째 재사용을 끝냈습니다. 다음번에 사용되면 네 번째 재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 사이에 2단 엔진은 이제 꺼졌습니다. 58분이 되면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엔진을 켜고 요거를 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우주에서 보는 화질이 이 정도예요. 스타링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구 저 맨 끝에를 보면은 약간 푸른빛 돌죠. 저게 대기권이에요. 네, 대기권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 루그러라고 해서 달 표면에서 GPS 신호를 수신하고 위치 측정을 하는 이 장비랍니다. 달에서도 GPS를 사용을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것들이 이제 사람이 상주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체들이 상주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실험을 하기 위한 루나 GNSS Receiver Experiment. 자, SES라고 나왔습니다. 네, SES가 뭐냐면은 두 번째 엔진을 다시 한번 쓰는 Second Engine Start 2. 트랜스 루나 인젝션. 이게 뭐냐면은 지구 몇 바퀴 돌고 달 궤도를 위해서 저렇게 추진을 발사를 합니다. 지금은 블루고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 엔진을 켜야겠죠. 달 궤도를 돌다가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고도도 같이 줄여야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쫙 가면서 이제 위치에 피치 오버라고 하는 거는 옆을 보고 가다가 아래로 착륙을 해야 되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해저드 디텍션 어보이던스는 뭐냐면은 AI가 들어있어요. 수시로 막 내려가면서 관측하면서 위험하다, 여기 좀 높다, 뭐 돌이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알아서 피해가지고 무사히 착륙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낮 동안, 달의 낮이 보름이잖아요. 보름 동안 관측을 하고 임무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달에서 해가 지는 장면 관측을 할 겁니다. 해가 지고 나면은 이렇게 될 거죠. 근데 태양이 없으면은 당연히 태양광을 못 받고 배터리가 없으니까 꺼지겠죠. 달이 밤이 되면 온도가 엄청나게 영하 150도가 넘게 내려가기 때문에 많은 장비들을 버티지를 못하고 아까도 보셨지만 달에서 태양이 지는 장면을 5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관측을 하면서 장렬히 전사할 예정입니다. 절전 모드를 해두면은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돌아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인도의 찬드라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착륙을 했는데 밤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깨우려고 했는데 깨워지지를 않죠. 생각보다 달의 밤이 그만큼 혹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엄청 올라가죠.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구 보이시죠? 한 1분 15초 정도로 키고 있는 걸로 아는 거거든요. 충분한 속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속도를 더 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두 번째 엔진이 꺼질 예정입니다. 스타링크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나오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엔진은 꺼졌죠. 자, 이제 디플로이가 남았습니다. 저게 바로 두 개의 탐사선을 내보내는 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과장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이 하쿠토 미션에 실려 있는 로보예요. 우리나라의 그 무인 탐사 연구소의 로보도 저런 식으로 실려서 갈 겁니다. 저렇게 포크레인 귀엽죠? 이야, 이 모습 너무 멋있네요. 지금 이렇게 역광인데 완전 역광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잡네요. 카메라가 불리합니다. 탐사선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블루고스트가 먼저 분리가 됐습니다. 고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궤도는 지구 궤도를 돌 수 있도록 만든 궤도고, 그 다음에 3분에서 4분 정도 후에 두 번째 하쿠토 탐사선이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고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분리되는 고도가 달라집니다. 속도는 왜 줄어들고 있나요? 이게 지금 궤도가 급 타워
타원입니다. 이 타원에서 모든 게 속도가 같지 않고 가까울 때는 조금 빨라졌다가 길 때는 멀어졌다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는 그 궤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멀어지는 궤도처럼 보이시죠? 지구 궤도를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고도는 올라가고 있죠. 분리됐습니다. 분리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플로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분리돼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뭐야, 이렇게 약간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은, 아까처럼 쭉 가야 되는데 약간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다 계산을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무사히 오늘의 발사는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